네, 영국이 EU에 잔류를 하든 탈퇴하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전 유럽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른 정치, 경제적 파장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추규호 전 영국 대사, 강규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굉장히 높은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표율이 72% 육박한다.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치 지금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나요?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투표율이면은 잔류 가능성이 높다 하고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어느 정도 좀 72% 정도면 70% 넘어서. 네, 70%가 넘었다 하면 예. 잔류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뭐 보고 그렇게 계신 거군요.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사실 이번 선거의 관점은 부동층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투표를 이제 하느냐가 달려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젊은층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았던 반면에 EU 잔류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투표율 자체가 올라갔다는 거는 젊은이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잔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이제 뭐 잔류가 되든 탈퇴가 되든 사실상 뭐 사회가 반으로 쪼개져 있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폭풍이란 용어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하튼 투표 전에도 선거 과정에서 데빗 캐머런 총리가 물론 보수당 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서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통합해 나가자 이런 전략하에 그 선거 공약을 했고 네. 아무리 공약이라도 너무 성급하게 경솔하게 국민 투표에 붙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비판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잔류든 탈퇴든 일정 부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리더십에 적어도 약간의 상처는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지금 보면요.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EU 탈퇴, 찬반 혼조,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투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투표를 보면 지역별로 또 세대별로 이렇게 성향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대별로 젊은 층의 투표가 잔류 쪽에 좀 많이 실려 있다.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제 우리가 영국을 한 나라라고 이제 이야기가 쉬운데 축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노스아일랜드 이렇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영국 이제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 지방에 비해서 스코틀랜드 지방 같은 경우는 EU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이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 균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세대 간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많으신 세대 같은 경우는 과거 대영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위대함에 대한 향수 예.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전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만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제 유럽의 교육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럽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했고 예. 여행을 중시하는 어떤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들은 이제 유럽의 통합을 이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어떤 이견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국 사회가 옛날에도 보면 스코틀랜드 이렇게 분리하는 문제로도 한번 투표를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2년 전에 했습니다. 네네, 2년 전에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잔류 쪽으로 나섰는데 예. 그 이후에 잔류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 가지고 분리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혹시 후폭풍은 그러니까 뒤에 어떤 여진 같은 것 없었는지 좀 궁금해요. 이번 결과를 혹시 어떻게 나든지 간에 물론 규모는 다르겠지만 어떤 결과였는지 좀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더듬어 볼 수 있을까요? 스코틀랜드는 2014년 가을로 기억이 됩니다만 해서 이제 잔류가 됐는데 그때도 보면은 스코틀랜드 그 독립당이 상당히 많이 얻었어요. 왜냐하면은 중앙 정부가 스코틀랜드에 좀 더 많은 양보를 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 양보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많이 얻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 결국 자기들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생각을 갖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영국이 EU에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벌써 지난 2월에 총리가 개혁안을 가지고 EU랑 협상을 해서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결과를 통해서 혼란도 오겠습니다만은 앞으로 EU 관계에서 혹시 잔류하더라도 조금 더 영국 정부가 잔류하게 된다면 네. 교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더 높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좀 되돌려 보면
영국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얘기도 그랬었고 이번에 영국 자체가 EU에서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왜 자꾸 이렇게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자꾸 나오는지 영국의 뭐 유럽의 어떤 그 분위기를 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좀 분리 움직임이 나오는 건지 애초 원래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영국이 EU의 멤버긴 하지만 아주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예. EU가 여러 가지 조약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국경이 없이 그냥 국경 통과 검역 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쉥겐 조약 같은 건 들어가 있지 않고 예. 대부분 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유로 단일 통화, 유로 공통 통화도 따로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멀리 간다면은 뭐 엘리자베스 1세 아버지 헨리 8세 때 16세기 때도 영국이 로마 교황청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그 로마 교황 네, 중세는 로마 교황청의 전면적인 영향력이 있었는데 영국이 그랬죠. 최초로 벗어납니다. 나라로서. 예. 그런 그 유럽 대륙에서 그 중앙 집권에 그렇게 완전히 복속하지 않은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 프로세스에서도 영국이 자기들 어떻게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약속들인데 네. 정치적인 그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영국의 경우는 아무래도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국익 중심으로 예. 기능적으로 접근해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 최근에 이 문제가 생긴 건 역시 뭐 여러 전문가가 얘기합니다만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민자가 뭐 정부는 10만 이상으로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막 들어오니까 최근에는 30만 명 이상씩 한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복지 비용. 예.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중하위 계층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덜 영향을 받는데 중하위 계층은 복지도 축소되고 예. 자기들 일을 새로운 사람들이 뺏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도 어려운데 그 보조금을 적게 받습니다. 자기들 기여금은 많이 내는데 네. 재작년에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조 정도 냈던데 이후에 예. 실제 그쪽에서 받는 혜택은 뭐 한 4분의 1 정도, 한 40%. 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건 많고 받는 건 없다. 그리고 자꾸 EU에서 하나는 대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 우리가 주권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까지의 투표율이 저희 화면 상단에 나오고 있는데요. 잔류가 50.9%고요. 탈퇴가 49.1%. 퍼센테이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대표율이죠. 예, 네. 그야말로 대혼전 양상입니다. 저희가 좀 가정을 좀 해보면요. 만약에 탈퇴가 된다면 유럽, 이 영국에는 좀 어떤 영향이 미쳐질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EU 탈퇴를 하기까지는 최소한 2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2년 기간 동안에 기존의 조약의 모든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뀌는 건 없지만 문제는 일단 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 달리 영국은 지난 수년 동안 경기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그리고 그 경기 회복의 원동력은 내수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 있고 기업의 재무 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내수 위주의 성장을 해왔는데 만약에 EU 탈퇴가 결정될 경우 부동산에 있었던 자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내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한 것이죠. 지금 그 문제는 영국 내부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U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제 영국 경제가 EU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입니다. 예, 결코 예. 작은 비중이 아니고 네. EU와 영국 간의 어떤 교역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EU는 영국만큼 충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사실 자기 살 깎아내기죠. 어쩔 수 없이 EU 경제에도 더군다나 지금 EU 경제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부담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영국 여행도 뭐 가끔씩 가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국 그 EU 탈퇴에 대해서 EU 자체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라는 효과라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길래 우리가 이렇게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체감하게 되는 이제 영향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과 영국과의 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 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한테 간접적으로 주는 충격을 줄 수가 있는데 일단 한국과 영국 간의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총교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효과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금융시장에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포션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이 영국의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동요가 있을 경우 영국계 자금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글로벌 악재로 작용할 경우에 이제 그 여파를 두고서 이제 우리나라에 간접적으로 올 충격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의 이 탈퇴가 이제 만약에 확정이 될 경우에 좀 더 금융 당국이 좀 더 주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네.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도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앞으로의 EU의 어떤 움직임도 좀 궁금한데요. 네.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서 뭐 독일이라던가 프랑스 같은 이제 회원국들이 어떠한 보복을 가할 것이다.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보복이란 말은 좀 너무 나간 용어 같은데 네. 그러니까 대응이라고 냉정하게 할수 뭐 있죠. 영어로 out is out 이런 용어를 쓰고 그러던데 예. 왜냐하면 다른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 영국을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강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전략적 의미에서 보면은 2차 대전 후에 이렇게 쭉 자유화, 장벽을 낮추고 또 다리를 놓고 이렇게 그 관세도 낮추고 쭉 했던 자유화의 저게 움직임이 상당히 제동이 걸리는 EU 차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가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 자유무역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면은 미유가 저렇게 되면은 서구 문명의 대전환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 영국이 크기 때문에 예. 상징적인 나중에 이제 20, 30년 뒤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그런 걱정까지 사실은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개표상을 보면 50.4% 대 49.6%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팽팽하기 때문에 앞서서 초반 개표할 때는 탈퇴 쪽이 우세 나오다가 좀 지금 뒤집힌 상황이 다시 좀 좁혀졌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탈퇴를 결정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재투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실제로? 사실 이제 국민 투표 자체가 이제 그 정부와 국민 간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이제 선언되는 거기 때문에 예. 재투표는 사실상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탈퇴가 됐던 잔류가 됐던 특히 이제 탈퇴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재협상 EU와의 이제 재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분란이라던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이 과정에서 EU로부터 완전히 탈퇴하는 것이 국익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게 점차 확실해질 경우에는 이제 영국 내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재투표를 한번 선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 앞서 이제 캐머런 총리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 간에 부담이 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잔류가 되든 탈퇴가 되든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책임 정치의 얘기죠. 예. 그렇지만 탈퇴가 되면은 우선 그 국론 분열 또 앞으로 EU와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수당 내에서의 그 역풍 예. 그런 게 상당히 리더십에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어떤 정치 역정을 가지고 갈 건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예. 지금 보면은 그 애초에 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같은 경우도 브렉시트 탈퇴 지지한다 주장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영향력 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의 상징인데 네네. 이거는 탈퇴 진영에서 이제 만들어서 퍼뜨리던데 네. 예, 제가 보기에 그리고 여왕의 정치 역정 지금까지 쭉 여왕직을 수행한 역정을 봤을 때 통합에 이익이 되는 일은 하셨지만 네. 통합에 유익이 되는 국민 분열에 조금이라도 되는 나쁘게 되는 일은 예. 항상 잘 피해왔어요. 굉장히 현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 예. 주장일 뿐이지 여왕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지금까지 쭉 레코드가 그렇게 뻗어 없는 상황이군요. 예. 이따가 어쨌든 결과 자체는 최종 결과는 오후 3시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대응을 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것이 결과 나와봐야 물론 알겠지만요. 예, 예. 어떻게 좀 우리 경제에서는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잔류 결정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네. 우리 정부가 특별히 대응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 자체가
EU에 잔류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반하는 조치를 우리 정부가 할 필요는 없겠죠. 네. 반면에 이제 탈퇴 결정이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봐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EU에 탈퇴한다는 것은 EU가 궁극적으로 관세 동맹 형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국이 EU로부터 나올 경우에는 한EU FTA부터 더 이상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한EU FTA를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생기고요. 예. 그다음에 영국과 별도로 또 FTA를 체결해야 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한EU, 한미 FTA 이제 협상할 때도 협상 기간이 2년 길게는 4년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이럴 필요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탈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좀 남아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오후 3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규호 전 영국 대사, 강규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